이번에는 1에서 10까지 짝수의 합계를 구하는 문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 틀은 거의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약간씩 좀 바뀌는 거예요. 1에서 10까지 합을 구할 때 그때의 소스 코드를 거의 그대로 활용을 하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다양한 형식을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한 가지 유형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은 응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응용할 수 있는 힘을 키워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소스 코드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설명을 듣고 이해가 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블랭크, 이런 부분도 이제 블랭크로 나왔을 때, 채울 수 있느냐. 자, 그 정도만 고민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소스 코드를 전체를 작성하라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블랭크로 되어 있을 때 필기 같은 경우에는 보기가 주어지고 그 보기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 실기에서는 직접적으로 입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실기까지 시험을 보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필기지만은 실기를 대비하듯이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블랭크가 주어졌을 때 답을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1에서 10까지의 짝수 합계를 구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규칙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규칙을 찾아서 그 알고리즘을 순서도에 맞도록 표현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 소스 코드로 변환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순서도만 잘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순서도는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규칙을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컴퓨터에게 어떻게 지시를 내리면 효과적으로 처리가 될까? 자, 짝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2, 4, 6, 8, 10이죠. 이게 짝수잖아요. 그쵸? 우리가 1에서 10까지 합을 구할 때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넘버의 값 혹은 뭐 i라는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각 항을 나타내는 변수를 일씩 증가를 시켰습니다. 일씩 증가시키면서 합을 구했죠. 자, 그런데 짝수는 일씩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2를 해주면 되겠죠. 플러스 2. 자, 플러스 2를 해서 합을 구해주면 그게 짝수의 합계가 되는 거예요. 자, 순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i는 0이다. sum은 0이다. 자, 변수를 초기화를 하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자, 아래쪽 보시면 이제 반복 구조가 되는 겁니다. 여기 조건이 아래쪽에 나왔네요. 첫 번째 나온 것이 아니라 아래쪽에 나왔어요. 뭐 위쪽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래쪽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자, i는 뭐예요? i 플러스 2가 되었죠. 1이 아닙니다. 2가 되었고요. 자, sum은 sum 플러스 i가 되었습니다. 자, i만큼 sum에 누적을 해줘라. 그리고 반복을 해줘라. 이렇게 나왔죠. 그럼 마지막 반복할 때 i 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i는 0에서 2씩 증가되면은 2, 4, 6, 8, 10이 되겠죠. i가 여기 10 값을 가진다는 얘기는 마지막 10번째 계산이 된 거예요. 합계가 구해진 겁니다. 자, 그러면 i가 10이 되면은 이 조건을 빠져나와 줘야겠죠. 그래서 i가 10보다 작다라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no로 분기가 되는 겁니다. yes가 아니라 no로 분기가 되고 sum을 이제 출력하고 이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시언어 문법에 맞도록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int i sum 이렇게 선언하고 초기화를 했고요. 자, 두 while 문을 이용을 했네요. 그리고 i는 i 플러스 2. 자, sum은 sum 플러스 i. 자, 이 조건 그대로 이용하면 되는 겁니다. print.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순서도만 잘 만들 수 있으면은 C 언어에 맞도록, 뭐 자바 문법에 맞도록, 파이썬 문법에 맞도록 그 문법만 알면은 얼마든지 쉽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분석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자, 이것은 뭐 실무에서 뭐 설명드려야 될 내용이 되는 거고요. 우리 시험에서는 이런 부분도 이제 블랭크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1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3이 들어가서도 안 되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블랭크로 나올 수가 있고, 자, 이런 것들도 이제 블랭크 나올 수 있고, 이런 것들도 이제 조건문이 되기 때문에 블랭크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블랭크가 하나가 나올 텐데, 자, 그 블랭크가 나왔을 때 필기 같은 경우에는 보기가 있기 때문에 보기에서 선택을 해서 입력을 하고 한번 디버깅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변수의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추적을 해보면은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실기에서는 보기가 없죠. 직접 답을 넣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필기를 지금 준비를 하지만은 실기까지 응시를 하시고 합격을 하셔야만 자격증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실기에서도 이 소스 코드 형태로 해서 시험에 나옵니다. 모두 작성을 해라 이렇게 나오진 않고요. 자, 이 블랭크를
찾아서 입력을 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실기를 준비하듯이 그렇게 필기를 준비하신다라면은 실기 들어가서 좀 편하게 공부를 학습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와 같은 형태로 해서 시험에 출제가 되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 블랭크를 주고 이 블랭크를 채워라 그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크게 두 가지 형태로 해서 나오게 됩니다. 또 다른 방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짝수의 특징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2, 4, 6, 8, 10. 자, 이런 짝수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 짝수는요. 2로 나누게 되면은 항상 나머지가 0이에요. 맞죠? 목이 1 나머지 0, 목이 2 나머지 0, 목이 3 나머지 0이죠. 짝수는 2로 나누게 되면은 나머지가 0이 됩니다. 홀수는 반대예요. 홀수는 2로 나누게 되면은 1, 3, 5 이런 숫자들이죠. 2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가 항상 1이에요. 자, 그 특징을 이용을 해서 짝수의 합계도 구할 수도 있고 홀수의 합계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만 원리를 제대로 이해를 하시면은 응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동일하죠. 근데 i는 1씩 증가시키네요. 1 증가. 1 증가시켜도 상관없죠. 조건에서 걸러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모드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거 뭐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모드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게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예요.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i를 2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0이냐라는 조건을 표현을 한 겁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순서도는 시험에 출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한다라면, 만족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나머지가 0이라는 얘기는 짝수란 얘기죠. 짝수인 경우에는 합을 구해줘라. 자, 여기 100이 아니고 10이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반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10번째 한까지 해서 짝수의 합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시연한 문법에 맞도록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동일하고요. do while문 사용을 했고요. 조건은 그대로 들어갔죠. 자, 여기 처리문이 조금 달라졌어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1씩 증가시켰죠. 자, 그 다음 if문이 나옵니다. if 조건 그 다음 문장이 나오죠. 명령문이 나옵니다. if 조건이 나오고 문장이 나오는데 이 조건이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조건이 시험에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i를 2로 나누어서 나머지를 구하는, 이게 나머지 연산자잖아요. 그렇죠? 나머지가 0이냐? 자, 등호가 2개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들어가면 오류 발생을 합니다. 2개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블랭크, 이런 부분들이 블랭크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나머지가 0이면은 합을 구해줘라. 그리고 반복을 해줘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썸을 출력을 해라. 약간씩 바뀌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상황에 맞도록 소스를 약간 응용할 수는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짝수의 합을 구하는 것은 하실 수 있겠죠. 짝수의 규칙을 찾아서 짝수의 합을 구하는 것은 이해를 하실 거고요. 그럼 짝수의 규칙을 찾았기 때문에 홀수도 우리는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짝수하고 홀수를 각각 구할 수는 있는데, 자, 이번에는 짝수 홀수를 동시에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문제인데 제가 이렇게도 설명드리고 저렇게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공하신 분들은 좀 답답하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조금 스킵해서 지나가시면 돼요. 그렇지만 이제 비전공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설명을 드려야만 문법을 공부할 때 오래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이해를 해서, 자, 이해를 하게 되면 암기할 거리가 줄어듭니다. 암기할 거리가 줄어들고 응용할 수 있는 힘이 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더 늘어날 수는 있지만은 이해가 잘 된다는 분들은 좀 스킵해서 지나가시면서 그렇게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짝수와 홀수의 합을 동시에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i란 변수를 10으로 초기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2분 해서 0으로 초기화를 했고 odd 해서 0으로 초기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짝수의 합을 저장할 변수, 홀수의 합을 저장할 변수. 자,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언하고 이제 초기화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순환 구조라가 나왔는데 여러분도 아실 필요 없죠. 자, 순서도는 시험에 출제가 안 됩니다. 이런 것이 있구나라는 정도 이해를 하시면 돼요. 1에서 10까지의 합을 구하기 때문에 반복을 해줘야 됩니다. 반복을 할 때 뭐 1에서 10까지라면 10번 정도 반복이 되겠죠. 반복을 하는데 언제까지 반복을 할 거냐, 자, 그것을 지정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는 겁니다. K라는 변수를 이용을 해서 반복을 해줄 겁니다. K는
1, I, 1이라고 되어 있죠. 쉼표를 구분해서. 자, 첫 번째 1은 초기값이에요. 초기값. 자,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최종값. 그 다음 증가치예요. 자, K라는 변수는 자, 위에서 선언하지 않았지만 여기서 선언할 수 있습니다. 자, K는 최초의 값은 1이 되는 거고요. 1씩 증가를 시켜라. 그러면 그 다음 2가 되고, 그 다음 3이 되고, 4가 되고, 최종값이 i가 되기 때문에 i는 10이잖아요. 그죠? 결국 10이 될 때까지 반복을 해라. 10번 반복을 해라. 그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순환 구조 내에 있는 문장들을 10번 반복을 해라.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조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K. 자, K는 1부터 해서 10까지 증가가 될 겁니다. 그럼 그 값을 2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이냐? 0이면 뭐예요? yes면 뭡니까? 짝수죠, 짝수. 짝수가 되는 거예요. 짝수. 노면은 홀수예요, 홀수. 짝수면은 짝수의 합을 구해주면 되겠죠. 홀수면은 홀수의 합을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K 값이 1, 2, 3, 4, 5, 6 이렇게 증가가 되는 거예요. 증가가 돼서 이 조건문에서 홀수라고 판별이 되면은 odd라는 변수에 누적을 해주고 짝수라고 판별이 되면은 even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처음에는 K 값이 1이 되기 때문에 no로 분기가 되겠죠. 홀수의 합이 누적이 될 거고요. 그 다음 반복이 되면은 K 값이 또 1 증가됩니다. 그럼 K 값이 2가 되는 거예요. 자, 이 값을 가질 땐 짝수가 되겠죠. 그럼 2분의 값이 K만큼 또 누적이 되는 겁니다. 홀수가 이제 odd에 저장이 되고 짝수는 2분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순환이 10번 반복이 되게 되면은 마지막에 출력하게 되면은 짝수의 합계, 홀수의 합계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시어나 문법에 맞도록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은 뭐 그대로 가져온 거고요. 자, 순환 구조가 이제 포문이 되는 거예요. 포문은 반복시켜 주는 겁니다. 반복. 자, 시작과 종료 조건을 지정하여 참인 동안에는 해당 문장을 반복해서 실행을 한다. 포해서 i는 0으로 초기화를 하고 i가 플러스 이 말은 일씩 증가시키라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일씩 증가시키고 그리고 i는 10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을 해라.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int 해서 k는 1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위쪽에서 초기화하지 않고 포문 내에서 이렇게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자, int k는 1이다. 1로 초기화를 했죠. 자, 그리고 일씩 증가시켜라. 예, 플러스 k도 되고 k 플러스도 동일합니다. 일씩 증가시키라는 뜻이에요. 자, 언제까지 반복을 할 거냐? k가 i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i가 현재 10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이 되면은 반복을 하지만은 10을 이제 초과하는 11부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10까지 반복을 하겠다. 자, if문이 나왔는데 else라는 구조가 나왔죠. 설명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조금 전 우리가 단순 if문에서 형식 1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것만 있었죠. 자, 조건이 점수가 60점 이상이면은 합격을 출력을 해라. 자, 이 값만 처리를 해주면 되는 경우, 자, 그와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형식 1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점수가 60점 이상이면 합격 출력하고 싶고 60점 이상이 아니면 false면 불합격을 출력하고 싶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분기시키고 싶은 거예요. 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고 싶다. 가능합니다. else를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else. 그래서 if 조건 나오고요. 자, 이 조건을 만족할 때는 이 문장을 수행하고, 자, 문장이 끝날 때는 세미콜론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 다음 else. 자,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때, 이게 true가 되고 이건 false가 되는 겁니다. 자, 만족하지 않을 때는 이것을 수행을 해라. 됐습니까? 자,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